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덕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정치나 경제 사회에서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악용하는 방법들 그렇죠. 얘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챗 GPT한테 진짜 뉴스를 만들어도 잘 만드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라면 또 더 잘 만들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은 챗 GPT 제작사에 아예 네. 소송을 건 사람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원래 이거를 준비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이때쯤이면 요럴 거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예. 검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5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본인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부패 스캔들의 당사자로 지목됐다라고 호주에 있는 소도시 한 시장이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챗 GPT 출시 이후에 이제 이를 상대로 한 첫 번째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거냐면 지난해 호주 남부의 헵번셔의 시장으로 선출된 브라이언 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호주 중앙은행의 자회사가 연루된 해외 공무원 뇌물 사건의 피혐의자로 일부 이제 설명이 됐다라는 게 이제 챗GPT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하면 그냥 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써달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라고 예. 했더니 거기에 갑자기 본인이 그 이제 정확하게 하지도 않았던 뇌물수수 사건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연루돼 있다.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후드 시장이 과거에 호주 중앙은행 자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긴 있는데 네, 근무는 했지만 뇌물 사건을 통해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분명히 챗GPT가 어떤 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긴 꺼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뇌물 사건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오류를 내뱉으니까 예. 이거 28일 내로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내가 검색했을 때 나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예. 이거 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제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챗 GPT에게 다른 누군가가 계속 이거 비슷한 얘기를 꺼내면 네. 이 사람은 계속 관련된 피의자로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여러 번 검색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야, 어렵네요. 본래 이제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네. 기자들이 명확한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대상 인물이니까 네네. 감시를 하다 보면 추정도 할 수 있고 추측도 할 수 있어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뭐 혐의가 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의혹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놓을. 그러면 이제 공공의 목적에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거니까 기자를 대개는 무혐의라고 그러는데 챗 GPT는 막 만들어냈다면 그렇죠. 그 회사가 책임을 져라. 그렇죠. 이거 뭐 유튜브에서 그거 내려달라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거의 구글한테 뭐 요청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를 못 고치진 않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챗 GPT 자체도 예. 계속 틀린 것들을 사람이 직접적으로 오류를 고쳐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GPT에서 이거 고쳐줄게 혹은 고칠 수 있어라고 고치면 오히려 고친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쳤을 때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야 이거 제대로 안 고쳐주면 내가 명예훼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계속 고쳐주는 게 돈이잖아요. 네. 그럼 그래서 과연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또 향후에 이 언어 모델을 쓰는 우리의 어떤 자세에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언론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뭘까요? 광고를 하는데 전혀 네. 엉뚱한 광고인데 유명한 언론인이나 유명한 언론사의 제호를 갖다가 그냥 뒷 배경으로 깔고서 막 뉴스처럼 만들어갖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이 네. 챗 GPT를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뉴스인데 챗 GPT를 뒤지다 보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또 특이한 게 예를 들면 챗GPT가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021년까지거든요. 근데 얘한테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5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이런 기사를 써줘라고 하면은 비스무리하게 써줘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떨 땐 막힐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회 방식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 실제로 5일에 워싱턴 포스트가 자사에서 발행하지 않은 기사를 챗 GPT가 출처로 언급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소속의 조너던 털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료 교수인 미 이제 UCLA 로스쿨의 유진 볼로우 교수가 연구 목적으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겁니다. 예. 미 법학자들의 성희롱 사례를 기사 출처와 함께 최소 5건을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어허.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털리 교수의 실명이 실제로 들어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조지타운대 털리 교수가 해당 로스쿨이 후원하는 알래스카 현장 학습에서 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그를 만지려 했다라고 얘기를 챗GPT가 하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2018년 3월 21일에 나온 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근거로 옆에다 썼다는 보도한 것이죠. 적도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털리 교수가 당연히 자기는 35년 동안 알래스카에 학생도 데려간 적도 없고 성적인 문제 제기도 받은 게 없고 또 조지타운대에서 자기가 가르친 적도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워싱턴 포스트도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워싱턴 포스트 확인을 했더니 2018년 3월 21일이라고 인용한 기사를 우리는 발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것인데 챗GPT가 답변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사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5개 중에 최소 3건이 잘못된 정보였고 그리고 또 출처도 잘못 인용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게 예를 들면은 언론사가 잘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가 언론사한테 이거 정정 보도해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나올 때도 계속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에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 참 당황스럽고 매우 오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들은 어떤 언론인이 뭐 뭘 갖다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광고에 이용하고 어떤 신문사에서 이걸 어떻게 해서 보도를 했길래 얼마나 유명한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워달라고 요청하는데도 어디에서 지워야 되는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내려달라. 다시는 하지 말라. 근데 광고라는 게 랜덤으로 다 모아가지고 막 돌리는 그 언론사에다 한꺼번에 뿌리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발전된 형태가 또 벌어지고.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지는 좀 설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즘에 챗GPT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말들인데 제가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는 통계적 앵무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앵무새는 앵무새인데 흉내내는 거니까. 근데 통계적.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쓴 단어의 다음 단어를 계속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교수고 비슷한데 그거랑 비슷한 판례나 내용들을 그냥 가져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시면은 시장이 되신 분이 실제로 그 이제 은행 쪽에서 일한 경험은 있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뭐 불법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면 그냥 다른 기사의 불법 스캔들에 관련된 내용을 붙여서 확률적으로 얘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랜덤하게 단어를 뽑아내는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붙이는 게 문맥이 어색하거나 내용이 좀 이상하면 사람들이 이거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국 말 우리가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한국 사람의 말투가 아닌 약간 뭐 중국 사람의 말투가 나오나 그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문장은 완벽하게 쓰고 말투는 정말 기사처럼 쓰는데 이게 출처도 없고 붙였는데 진짜 너무 말 잘 만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야? 아니야?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렵네요. 어려워. 알겠습니다. 자, 통계적 앵무새. 요 말은 좀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챗GPT가 뉴스를 갖다가 이것저것 모아서 그럴듯하게 썼어요. 네네네. 결국은 그 뉴스를 어디선가 끌어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뉴스를 끌어다 쓴 것은 챗GPT인데 그 뉴스를 맨 처음 생산했던 것은 저 언론사니까 저 언론사가 챗GPT한테 야, 그건 저작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네 마음대로 가져가 쓰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픈 AI의 소송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자들한테 월스트리트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만약에 AI가 학습에 활용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린 누구로부터라도 적정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뭐 국내도 그렇지만 유료 언론지로 바뀌는 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부분 유료화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누군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챗GPT한테 물어보면 비스무리하게 대답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우리 독자들도 돈 주고 봐야 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맘대로 가져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거는 실제로 GPT가 지금 4잖아요. 근데 예. GPT-2 때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이제 사람들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오픈돼 있어서 그랬더니 그 GPT-2 때 이미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좀 사용한 것 같다라는 코드들이 GitHub라는 공간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챗GPT한테 너 이렇게 뉴스 왜 이렇게 잘하니? 어디서 배웠니? 라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언론사 이름을 쭉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GPT한테 뭐 영어로 너 이거 이 특정한 뉴스 소스 어디서 갖고 온 거니? 이런 것들 네가 제일 많이 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가져와라고 하면은 뭐 뉴욕타임즈, 가디언, BBC 뉴스 이런 리스트를 쭉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이거 분명히 콘텐츠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비슷하게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 미국에서 제일 큰 레딧이라고 하는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야 이거 우리 콘텐츠 가지고 너네가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사용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저작권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신문사마다 또는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길이 이제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페이지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벽을 치고 들어오실 때 돈을 내세요. 라든가 들어오신 다음에 1편만 보고 2편 보실 때 돈을 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그 방법 그 짜내느라고 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저한테 보여주실 때 그 강좌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일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열리지 않는 PPT 화면들이거나 막혀 있는 건데 갑자기 챗 GPT는 꺼내다가 그걸 번역까지 해서 쫙 보여주니까 아니 그럼 그동안 막혀 있던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하나 애매한 게 뭐냐면요. 그럼 아까처럼 막힌 게 진짜로 가져온 거냐라는 것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진짜? 아까도 보신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워싱턴 포스트의 걸 가져왔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그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료 DB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인데 유료 DB에 있는 걸 가져왔다고 얘기해서 쓰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히려 쓰는 사람이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참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난제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좀 어지럽네요.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언론을 어떻게 읽고 제대로 해석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생겨가지고 디지털 기술을 이제 막 접목돼서 나오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그 하위 구조의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에 다 어떤 확립된 어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리터러시 차원에서 없는데 갑자기 이제는 챗 GPT 리터러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이걸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때보다 우리 기자님한테 제가 오늘은 뭐 패널이지만 MC처럼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주랑 저희가 해서 뭐 가짜 뉴스도 만들어지고 없는 출처까지도 만들고 뭐 뉴스도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언론 또 뉴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기존의 언론사들이 이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언론사 혼자서 풀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거버넌스가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첫째, 챗 GPT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알고리즘 자체를 웬만큼은 다 공개를 해줘야만 다른 뭐 포털이든지 언론사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알고리즘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여기에 달라붙어 갖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아까 얘기한 이제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베껴 쓰는 도용의 문제라든가 뭐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쫙 도출해 낸 다음에 거기에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고 챗 GPT는 그럼 무한 자유를 갖는 것이냐 아니다. 어디까지는 끊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기술로 이걸 또 넘어서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은 누가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까지 그대로 조작해낼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거는 아마 심각한 거버넌스가 필요할 건데 보나마나 이거는 정보의 허리케인 속에서 온 지구가 한바탕 난리를 겪은 다음에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언론사만 이제 딱 몇 개가 돋보이는
아마 이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결국 이렇게 가짜 뉴스 같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쏟아지면 예. 결국에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컨텐츠 하나가 아니라 예. 그런 출처 혹은 브랜드라고 보면 미디어 자체를 특정 미디어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냐 예. 특정 기자만큼은 의지할 수 있는 거냐라고 그렇죠. 하는 일종의 브랜드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갖는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더 고품질의 저널리즘이 예. 좀 희소 가치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누가 챗 GPT를 써서 이상하게 만들었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언론사와 그 기자는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네. 식의 고 브랜드 가치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들었는데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지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석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